공대 출신이라든가 법대 출신 학생들이 경영학 과목을 들으면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뭔가 계속 반감이 생겨요. 뭐 그래서 뭐 어떠라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되게 힘드시는 거죠. 법대생들이 보통 많이 선택하시는 공부 방법은 일단 외우시는 거예요. 경영학은 사실은 이제 뭐 현실의 학문이고 하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하고 좀 결부해서 하셔야지 그냥 이제 외우시고 하는 거는 좀 이게 죽은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법도 경영도 아닌 학생이요? 전업수험생이라면 뭐 제가 보기에는 경영 전공자가 아닌 거를 이제 비법 비경영이라고 하잖아요. 전공자에 비해서 좀 불리한가요? 좀 불리하죠. 왜냐하면 이제 이게 노무사 과목이 1차도 그렇지만 2차도 참 교묘하게 경영학 과목하고 법 과목하고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1차는 이제 뭐 경영학 있고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고 2차는 인사, 노무,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제 경조도 있고 뭐 민사 소송도 있고 노동경제학도 있고 하지만 필수 과목이 이제 경영학 과목 하나 딱 들어가 있고요. 나머지 이제 노동법, 뭐 행정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법학과 나오신 분들은 법 과목의 강점이 있고 경영학이 좀 힘들고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경영학 과목은 좀 괜찮은데 법 과목이 좀 약간 문제가 되고 하는 점이 있어서 서로가 이제 좀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요.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법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정답이 있는 그런 학문이잖아요.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셔요. 법 과목은 회독수가 늘면 늘수록 뭔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긴다. 왜냐하면 이제 법이라든가 뭐 이런 판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자기가 공부하면 되지만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업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좀 이렇게 더 범위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공대 출신이라든가 법대 출신 학생들이 경영학 과목을 들으면 맨 처음에 어떤 그 느낌이 드냐면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세요. 그러니까 이게 딱 사람의 문제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딱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 어떤 이슈에서는 굉장히 또 보수적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굉장히 또 진보적 이슈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보수 진보 막 나누기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이 있는 이제 기업의 문제를 뭐가 이렇게 싹 썰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적인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법대생들이 이걸 들으면 뭔가 계속 반감이 생겨요. 뭐 그래서 뭐 어떠라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되게 힘드시는 거죠. 그래서 법대생들이 보통 많이 선택하시는 공부 방법은 일단 외우시는 거예요. 최근에 그래도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노동법처럼 이렇게 사례를 놓고 그 사례에 해당되는 걸 쓰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경영학에서 났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사 노무 관리 아직까지도 그냥 뭐뭐에 대한 뭐 개념과 뭐 장단점과 시사점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맞춰가지고 그냥 외워가지고 쭉 쓰시면 그 어느 정도 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암기하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고요. 근데 이제 반대로 경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케이스 문제로 냈어요. 그래서 케이스를 읽고 그게 이제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분석이 안 되시면 그 밑에다가 아예 이제 뭐 쓰실 수도 없고 잘못 분석을 하면 아예 잘못된 쪽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학은 사실은 이제 뭐 실천 학문이고 뭐 현실의 학문이고 하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하고 좀 결부해서 하셔야지 그냥 이제 외우시고 하는 거는 좀 이게 죽은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물론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으시겠지만 미리 합격하신 선배님들이 노무사 업계에 이제 아성을 구축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달고 하고 싶잖아요. 남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 달고 이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혼자 법인을 하려면 그런 큰 노무법인하고의 경쟁에 살아남으시려면 그런 큰 노무법인이 할 수 없는 뭐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기업계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문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꼭 필요하죠. 법대생이 뭐 아니던 간에 어떤 경영학의 그 약간 좀 불확실한 그런 논리 흐름 기업마다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뭔가 처방을 좀 내려야 되고 뭐 이런 측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게 원래 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. 학원에서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. 노동법 제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 들으시고 이제 법 논리에 흠뻑 젖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인사 노무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게 넘어오시는데 이 앞에 공부했던 방법을 뒤에다 쓰시려고 하면 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그 학문마다 이렇게 접근 방법이라든가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과목에마다의 어떤 그 좀 특징을 살려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영어 공부하는 방법 가지고 수학 공부하면 안 되듯이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법대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공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1차 경영학 때 경영학 과목을 좀 들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경영학이 뭐 대충 이런 거다
된다라고 해서 2차에 좀 도움이 되세요. 근데 이제 1차 경영학마저도 너무 막 암기식으로 이게 뭐 외우시고 이렇게 되면 그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교재가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비법 비경영이면은 준비 기간도 더 길게 잡. 글쎄요, 뭐 제가 보기에는 전업 수험생이라면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본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부분 이제 여기 학생들은 경영학 전공이니까 경영학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전공만 했어요.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중간고사 볼 때 그때만 이제 잠깐 공부하셨고 꾸준히 4년 내내 뭐 열심히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과목을 배웠었던 접근 방법 이런 거는 있으시지만 그 내용 자체는 없어요. 그래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법대생들은 이제 경영학 과목에서 조금 고전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논리 같은 걸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경영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제 경영학 과목은 논리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는 남들보다는 법대생보다는 잘 하시겠지만 법 과목 이런 데서 약간 좀 고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이렇게 쌤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비경영으로 합격한 사람 보셨나요? 실제로 법대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죠. 경영학과 학생들보다 실제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법학과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고요.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학생도 많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법대생도 있고 경영학과 학생도 있고 법도 경영도 아닌 학생은요? 그런 학생도 또 있는 것 같아요. 뭐 공대생 뭐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제 합격하고 전업 수험생이라면 뭐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